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공포 라디오 미스테리 굿! 쉿! 여러분 히렌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비호입니다. 오늘은 산촐리 뱃삼 메모쇼. 안녕하세요. 하이 매점 주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쉿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장 먹으면 알겠지. 다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소원으로 일어난 우리의 이 쉿 촬영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쉿. 아니 새삼 이뷰 저 모자를 씌우니까 네. 너무 저기 동네 사람 같고.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어. 왜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이름 있잖아요. 이일라시아. 너무 잘 어울려. 안녕하세요. 일라시아예요. 네. 다시 보니까 이름 진짜 웃기더라. 아까 그 누나가 말한 과자 이름 뭐지? 칸츄리콘. 칸츄리콘입니다, 오늘 제가. 그거 왜 근데 단종됐지? 맛있었는데. 맞아. 그러니까요. 칸츄리콘. 진짜 또 좋았는데. 무처럼 옛날 얘기 하게 되네요. 야, 삐삐 번호 좀. 네. 삐삐 쓰셨던 너 세대. 삐삐 번호 뭐야? 이러면서. 조금씩 쓰지 않았나 삐삐? 저도 썼어요. 나는 안 썼는데. 삐삐 마지막 세대 살짝 걸쳐서. 저도 마지막 세대죠. 그치. 우리가. 흑백 교과서의 마지막 세대가 나거든. 저부터 컬러 교과서입니다. 여기까지 다 흑백. 나까지. 야 나도 사회과부도는 칼라였어. 누나 갱지로 된 체육 교과서 이렇게 조그만 거 나도 쓰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갱지. 너무 좋은 세대야. 그러니까 아날로그랑 디지털 다 겪은 세대야. 맞아. 그런 세대 같아.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쉿을 진짜? 또 옛날 느낌 알고 있는 3명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난 쉿 너무 좋아. 저희도요.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사파가 무서운 네. 에피소드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파 특집인가요? 사파 특집. 네. 이 배우님 먼저 한번 사파 위주로 골라보시죠. 제가 벌써 이미 골라놨죠. 난 좋습니다. 준비된 남자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좀 특별함을 선사하려고 그림은 보이지 않아요. 입장경을 써야 되거든요. 다들 이제 나의 사파는 대장하시고. 역시 나에게 맞는. 여러분 궁금하시다면 셀로판지 빨간색 파란색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우와. 겹쳐서 보신다면 보이실 겁니다. 뭐예요? 글쎄요. 저도 사실 안경이 없어서 야, 이거 확인하지 진짜 못했지만 매지가이 아니야 저거? 네. 궁금합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네. 입체 안경의 빨간색 렌즈를 통해 그림을 보세요. 그리고 검은 뭐가 이제 답이 나와 있어요. 뭐가 보인다. 그리고 파란색 렌즈를 통해 그림을 보세요. 이렇게 두 가지 글이 써있네요. 제가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검은 비닐봉지. 제 오늘 룩 컨셉은 검은 비닐봉지입니다. 좋아요. 네. 제가 자주 파우치로 사용하는 건데. 지연은 최근 들어 부쩍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수면제를 먹어보기도 했고 숫자를 거꾸로 세어보기도 했지만 쉽사리 잠을 들 수가 없었다. 그뿐 아니라 식욕을 잃어가면서 얼굴에 혈색마저 나날이 창백해지고 있었다. 지연이 이렇게 생활의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이유는 지연 자신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3년 전쯤이었을까? 미술관의 큐레이터로 근무하던 지연은 전시회 관계로 알게 된 노아가 김창준을 사귀게 되었다. 김창준은 우리나라 화단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미술계에서도 특유의 화풍으로 이름을 날리던 화가였다. 지연과 김창준은 그림을 이해하는 사이에서 어느샌가 남몰래 만나는 사이로 바뀌어버렸다. 김창준은 이미 가정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김창준은 지연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지연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줬고 지연은 우리나라에서 전시회를 갖지 않기로 유명한 김창준의 전시회를 자신이 근무하는 미술관에 유치하면서 능력을 인정받게 됐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관계는 지연 쪽에서 김창준 쪽을 이용한다고 볼 수도 있었다. 지연은 언제고 좋은 사람만 나타난다면 김창준을 걷어차고 훌훌 날아가 버릴 생각이었으므로.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은 자신이 김창준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창준은 이혼을 할 테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이를 낳아 같이 살자고 애원했다. 지연도 하늘이 준 생명을 다치게 하고 싶진 않았기에 어느덧 임신 6개월을 넘기고 있었다. 그날 아침 신문의 기사만 아니었다면 지연은 지금쯤 김창준의 아내가 되어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을 것이다. 서양화가 김창준, 심장마비로 사망. 신문 기사를 읽는 순간 맨 먼저 떠오른 것은 뱃속에 든 아기였다. 이 아이를 어떡하나. 지연이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사이에 임신은 8개월째에 접어들었다. 지연은 미술관에 휴직계를 내고 날마다 불러오는 배를 바라보며 앞날을 걱정했다. 엄마의 근심을 뱃속의 아기도 아는 것일까? 어느 날 새벽 죽은 듯한 통증을 느낀 지연은 129 신고를 한 후에 정신을 잃었다. 깨어보니 병원이었고 임신 8개월 만에 조산을 한 상태였다. 인큐베이터 안에 잠들어 있는 아기를 본 지연은 다시 한번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녀의 아기는 팔이 하나 없는 기형아였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2달 후 의료진의 도움으로 그녀의 아기는 퇴원을 하게 되었다. 지연은 아기를 정성으로 다해 보살폈다. 그러나 아기는 100일이 지났어도 그녀와 눈 한번 마주치는 일이 없었다. 병원에서 알아본 결과 아기는 기형아에다가 정박아였던 것이었다. 지연은 자신의 팔자를 탓하며 다시 미술관으로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미술관으로 그림 감상을 하러 온 영호를 알게 되었다. 영호는 순수하고 맑은 남자였다. 두 사람은 차츰 가까워지게 됐고 서로 사랑하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영호는 지연에게 청혼을 했다. 하지만 지연은 선뜻 승낙할 수가 없었다. 혹처럼 달려있는 아기 때문이었다. 아기만 아니면 영호와 새로운 인생을 맞을 수 있는데. 아기가 태어난 지 7개월째 접어든 어느 날이었다. 항상 다른 곳만 응시하는 아기를 바라보는 지연의 눈에 갑자기 살기가 비쳤다. 지연은 아기에게로 다가가 우선 눈을 감겼다. 그리곤 스타킹으로 목을 감아 사정없이 잡아당겼다. 아기의 숨이 멎을 때까지. 지연이 정신을 차렸을 때 혀를 맥없이 내민 채 아기는 죽어 있었다. 지연은 검은 비닐봉투에 죽은 아기를 넣고 테이프로 단단히 봉한 후 집 뒷산에 묻었다. 이제 그녀에게 정박아 아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다. 그날 밤 지연은 영호에게 전화를 걸어 청혼을 받아들였다. 한 달 후 두 사람은 어느 조그만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다. 이런 걸 행복이라는 걸까? 지연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자연히 다시 임신을 하게 되었다. 지연의 임신 소식을 들은 영호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다. 나가던 미술관에도 못 나가게 한 채 출산할 때까지 집에서 몸조리를 하게 하였다. 태교 음악을 들으며 불러오는 배를 만지는 지연의 머릿속에 이따금 비닐봉지에 넣어버린 아기가 떠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지연은 그 기억을 지워버리려고 애를 썼다. 진통이 오기 시작한 건 출산 예정 일주일 전이었다. 영혼이 멎어버릴 정도로 크게 밀려오는 고통을 지연은 복식 호흡을 하며 참아냈다. 영호는 분만실로 실려가는 지연을 구경할 수밖에 없는 자신이 미웠다. 지연이 분만실로 들어간 지 1시간쯤 지났을까? 간호사가 영호를 불렀다. 이제 곧 출산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영호는 떨리는 가슴으로 분만실에 들어섰다. 지연은 온몸이 땀에 젖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정신은 아직 남아있었다. 자, 조금만 더 힘 주세요. 의사가 말했다. 지연은 있는 힘을 다해 하나, 둘, 셋! 외쳤다. 그 순간 몸 안에서 뭔가 빠져나갔다는 것을 느꼈다. 출산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의사의 음성이 왠지 떨리는 듯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다음 순간 지연과 영호는 그것을 보았다. 검은 비닐에 쌓인 채 의사의 손에 들려있는 죽은 아기의 시체를. 아 이게 끝나는 거야? 그치? 네, 이게 진짜 근데 진짜 공포죠. 이건 좀 약간 좀 소름 돋는 공포였어요. 지금까지 칸슈리콘이었습니다. 네. 칸츄리콘의 첫 번째 이야기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는 들으면서 점점 이 막장의 전개 때문에 그러게.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는데 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네. 두 번째 사연 역시 사파를 보고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 사진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 또. 좋죠 여러분. 전 이 일러스트가 있는 네. 세 번째의 꿈으로 네. 골랐습니다. 제목 흥미롭다. 세 번째 꿈도 아니고 세 번째의 꿈. 네. 약간 번째의. 이 사파 고르는 느낌이 성격 따라 고르는 것 같아. 굉장히 히렌이 무서워했던 귀신이 나올 법한 그림이거든. 뭔가 알 수 없는 듯한 그러니까. 그 사파도 그렇고. 아니 근데 쉿에서 이 언니 약간 시그니처 같은 거야. 나도 어. 쉿 했을 때 딱 이 언니 생각났어. 그렇죠. 이 문알이 없는 이 언니. 그래. 까만 검은 드레스. 원피스. 이 사파 때문에 사실 이 쉿이 너무 무서웠어요. 다시 봐도 무섭네요. 세 번째의 꿈 함께 하시죠. 네. 바람 소리만 윙윙 들려오는 깜깜한 복도. 바람이 세차게 불 때마다 교실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고 있다. 멀리서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허공에 뜬 채 미끄러지듯 다가오고 있다. 그녀의 손에는 끈으로 졸려 목이 거의 떨어져 나갈 듯한 인형이 들려있다. 그녀는 2-3m 앞에 와서 선다. 이리로 오라는 듯이 손짓을 한다. 자세히 보지 않더라도 그녀에게 눈동자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꿈쩍도 않고 그 앞에 서 있다. 그녀 역시 손을 흔들기만 할 뿐 더 이상 다가오지 않는다. 그리곤 목이 졸린 인형을 나에게 던진다. 얼떨결에 인형을 받아준다.
인형의 눈에선 피가 흐른다. 인형도 눈동자가 없었다. 아, 또 꿈이었네. 시험 공부를 하다가 책상에 앉아 깜빡 잠이 든 유진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온몸에서 흐르고 있는 식은땀을 닦았다. 일찍 아버지를 여윈 유진이는 식당 일을 하는 엄마와 단둘이 살아가는 여고 3학년이었다. 이젠 이 꿈의 내용을 거의 외우고 있다시피 했다. 왜냐면 똑같은 내용의 꿈을 벌써 3번이나 꾸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꿈을 꾸고 나면 유진이 주변에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것도 이젠 알고 있었다. 처음 이 꿈을 꾼 것은 4년 전. 그러니까 유진이가 중2 때였다. 그때가 아마 중간고사가 끝난 날이었을 거다. 같은 반 친구 4명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로 한 유진이는 엄마가 아시면 혼내실까봐 전화를 걸기로 했다. 그래서 영화표를 산 뒤 친구들 넷을 극장 앞에 세워놓고 공중전화로 향했다. 엄마가 일하시는 식당의 전화번호를 누르고 있던 순간 커다란 굉음과 함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놀라서 돌아봤을 땐 극장 앞에서 유진이를 기다리고 있던 친구 4명이 극장을 덮친 트럭에 깔려 이미 즉사하고 난 후였다. 경찰 조사 결과 브레이크 파열로 일어난 사고였다. 그 사건은 유진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유진이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지만 않았더라도 친구들과 유진은 트럭에 덮친 그 순간은 영화관 안에 들어가 있어서 화를 면했을 텐데 하는 자책감이 유진을 괴롭혔다. 두 번째로 그 꿈을 꾼 것은 2년 전인 고1 때였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수업이 끝난 뒤 친구들과 학교 앞 분식집에서 쫄면과 떡볶이를 먹다가 책상 위에 두고 온 책이 생각났다. 여기 떡볶이가 떡볶이라고 써여 있어요. 떡볶이. 그러니까 딱 옛날이야. 옛날에 맞춤법이 떡볶이였나 봐요. 그러니까 떡볶이. 아니, 책보다는 길 건너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자친구 준식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가 떠올랐다는 표현이 정확한 것일지도 몰랐다. 그 책 속에다 연애 편지를 넣어뒀기 때문이다. 내일 아침에 자기가 제일 먼저 등교하지 않는 한 그 책은 아이들 눈에 띌 것이 분명했다. 그런 생각을 하니 눈앞이 아찔했다. 얘들아, 나 교실 좀 다녀올게. 니들끼리 먹고 있어. 유진은 이렇게 말하고 빗속을 뚫고 학교를 향해 뛰었다.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땅을 뒤흔드는 듯한 커다란 소리가 들려왔다. 자신이 지금 막 뛰어나온 분식집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채 시뻘건 불길만 치솟고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LPG 가스 폭발 사고였다. 물론 유진이의 친구들은 시체조차 추리기 힘든 처참한 모습으로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 불길한 이를 몰고 다니는 그 꿈을 오늘 또 꾼 것이다. 이번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니 도대체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가 않았다. 아, 하필이면 중간고사 기간에 이런 꿈을 꾼담? 아, 이번 시험은 망쳤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학교로 향했다. 버스가 와도 함부로 탈 수가 없었다. 왜냐면 그놈의 꿈 때문에 버스가 뒤집혀버릴 것만 같았다. 시험을 치르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교실을 빠져나왔을 때도 혹시나 교실에서 불이 나지 않을까 하는 따위의 걱정으로 시험 기간 내내 불안에 시달렸다. 시험이 문제가 아니었다. 피를 말리는 초조함 때문에 차라리 빨리 사고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까지 생겨나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드디어 마지막 시험이 끝났다. 친구들은 시험도 끝났으니 영화나 보러 가자며 유진을 붙잡았다. 유진 역시 영화를 보고 싶었지만 꿈이 생각나 그냥 집으로 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유진의 어머니가 날마다 일하러 나가시는 걸 잘 아는 정연이가 예, 그럼 우리 니네 집에 가서 비디오나 빌려보자. 라고 제안했다. 친구들은 모두 찬성했고 유진은 오늘은 안 된다고 했지만 친구들은 막무가내였다. 하는 수 없이 유진은 친구들을 데리고 집으로 향했다. 유진은 친구들을 데리고 산동네의 골목을 오르는 것이 부끄러웠다. 왜냐면 유진이는 아직도 연탄을 사용하는 낡은 슬레트 집에 살고 있기 때문이었다. 친구들은 가는 길에 비디오 가게에 들러 각자 영화를 한 편씩 고르기 시작했다. 난 코미디 영화가 좋아. 난 사랑 얘기. 순서대로 읽은 거야. 우리 야한 거 빌려볼까? 야, 그렇게 잘 살리니. 안돼 너무 걸쭉해. 우리 야한 거 빌려볼까? 그래? 아니야. 야 우리 이렇게 넷이서 모였으니까 무서운 영화가 어떠니? 아저씨 제일 무서운 영화 한 편만 주세요. 혜경이었다.
아, 하필 이런 날 공포영화라니. 집에 도착한 유진은 친구들을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 방은 올봄에 연탄가스가 새어나와 쓰지 않고 비워둔 곳으로 유진이가 혼자 있고 싶을 때 간간히 들어가는 작고 아담한 방이었다. 라면을 끓여 먹고는 이내 자리를 잡고 둘러앉아 비디오를 보기 시작했다. 그 공포영화는 처음부터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애들은 모두 얼굴을 반쯤 가린 채 공포영화에 몰입했다. 유진 또한 영화 속에 빠져들다가 어느 순간 숨이 멈춰버리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왜냐면 화면 속의 여자가, 꿈에서 본 바로 그 여자가 유진을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와씨.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엄마!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은 유진이에게 겁이 많다고 놀려댔다. 그러나 유진은 더 이상 비디오를 볼 수가 없었다. 살그머니 혼자 집 밖에 공터로 빠져나와 유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잠시 뒤 집으로 향하는 유진의 손에는 피로회복제 드링크가 몇 병 들려져 있었다. 어느새 약국에 들려서 오는 중이었다. 대문을 들어선 유진은 태연히 방문을 열었다. 계집애들은 계집애들이라는 계집애. 아 이거 되게 90년대스러운 표현이죠? 난 이런 말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표현. 계집애들은 무시무시한 공포영화를 보면서도 무엇이 그렇게 우스운지 깔깔대고 있었다. 야 니네들 이거 한 병씩 마시고 봐. 유진이 내미는 피로회복제 드링크를 받아낸 친구들은 유진이가 웬일로 이렇게 자상해졌지? 하면서 짓궂게 놀리는 것이었다. 야 나 잠시만 나갔다 올게. 니들끼리 비디오 보고 있어. 어딜 가냐고 묻는 친구들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유진은 총총걸음으로 집을 빠져나왔다. 3시간의 시간이 흘렀다. 유진이가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열었을 땐 친구들은 이미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다. 또 줬어. 시체로 변한 친구들 곁에는 수면제가 잔뜩 들어있던 드링크병이 비어진 채 나뒹굴고 있었고 뒷곁에 아궁이에는 죽음의 가스를 내뿜으며 연탄이 타고 있었다. 죽어있는 시체의 머리맡에 놓인 TV에는 아직도 비디오가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내 꿈속에서 보았던 그 여자가 화면에 다시 나타났다. 유진은 초점을 잃은 채 그 여자를 향해 중얼거렸다. 이번 꿈은 이것으로 됐겠죠? 응? 어? 뭘 뭐야? 말하는 거지? 유진이가 어. 그냥 정말 저승사자네. 조공을 하는 거죠? 친구들한테 그치. 상납하는 건가? 어, 지금 그런 것 생명을 같아.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딜. 드링크를 일부러 수면제를 넣어서 준 건가 봐. 트럭은? 그래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진이도 자기의 의도가 아니었던 거야. 아. 그러다가 점점 귀신한테 상납하는 형태로 아. 자기가 죽을까 봐 그렇게 바치는 걸까요? 아, 유진이를 조심하세요.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두 번째 에피소드. 이거 약간 좀 저희는 끝에가 너무 찝찝해가지고. 근데 약간 뭐랄까 이게 부담은 없어요 확실히. 뭔가 이건 정말 90년대 나왔던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떻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전달자의 입장이기 그럼. 때문에 이게 내용에 대해서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도 그죠. 그리고 이게 얘기를 보잖아. 전개를 진짜 알 수가 없어. 맞아. 도대체 저세상 전개라는 말이 진짜. 딱인 것 같습니다. 네. 90년대 세기말 전개인 거고요. 역시. 두 번째 귀신 사파 잘 감상하셨나요? 사파 때문에 골랐는데 이야기도 참 길었죠. 길게. 자, 마지막 세 번째 에피소드는 어떤 사파를 골라주시겠어요? 하와이 매점 주인님. 아까 살짝 봤는데. 네, 오. 고르셨나요? 네, 이겁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어머. 참고로 여러분 짧아요. 빨리 읽어드릴게요. 네. 빨간 원피스. 옛날에는 그 빨간 마스크, 막 빨간 빨간 옷, 거. 막 그런 시리즈가 많았던 것 같아요. 비 오는 날 빨간색 옷 분홍색. 입으면 안 된다. 맞아, 뭐 맞아. 잡아간다. 막 이런 그 살인의 얘기도 있었고. 추억. 그러니까 그런 상징적인 게 많았죠. 야, 살인의 추억도 꽤 최근 시대나 이거 버전 이거에 비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바람이 몹시 부는 밤이었다. 밤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있던 해옥은 커튼을 치기 위해 창가로 다가섰다. 해옥의 방은 놀이터 바로 옆에 있었는데 무심결에 놀이터를 보니까 가로등 불빛에 어렴풋이 누구네 빨랫줄에서 날아온 듯한 빨간 원피스가 보였다. 해옥은 별 생각 없이 읽던 책을 마저 읽고 다시 창밖을 내다봤다. 빨간 원피스는 여전히 놀이터 바닥에 약간 찢어진 채 놓여져 있었다. 아직도 창밖에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고
그 위에 있던 바람에 잔뜩 부푼 검은 비닐봉지 같은 것이 축대 틈 사이로 구르듯 날려 떨어지고 있었다. 축대. 축대가 뭐지? 진짜 뭐예요? 약간 서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게 옛날 같다.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원피스 잃어버렸다고 고민 꽤나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해옥은 불을 껐다. 그리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다. 꿈속에서 빨간 원피스를 입고 이리저리 뛰어놀았다. 꿈속이긴 했지만 빨간 원피스는 해옥에게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았다. 이번 시험만 잘 치르고 나면 엄마에게 빨간 원피스를 사달라고 조르리라. 잠결에서조차 이런 생각을 한 걸 보면 빨간 원피스는 해옥의 마음을 빼앗았음이 틀림이 없었다. 따르릉. 6시에 맞춰놓은 해옥의 자명종이 울렸다. 해옥은 눈을 비비며 일어나 세수를 했다. 이 시간쯤이면 아빠는 늘 약수터에 가신다. 그런데 오늘은 어쩐 일인지 나가셨던 아빠의 빈 물통을 들고 곧바로 돌아오셨다. 어우, 소름 끼쳐. 등골이 다 오싹하네. 아빠는 상기된 표정으로 들어서서 이렇게 말했다. 간밤에 어떤 놈이 여자를 토막내서 놀이터에 버렸댄다. 글쎄, 그 여자가 입었던 하얀 원피스가 피로 물들어서 빨간색으로 변할 정도로 끔찍하더구나. 경찰이 지금 잘려나간 여자 머리를 찾느라고 아파트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있어. 아 뭐야. 역시 90년대 네, 공포의 90년대. 묘미는 진짜. 여운이죠, 여운. 아, 여운이고 되게 진짜 아직도 적나라하다. 머리를 찾지 못했다. 네, 와. 그랬다. 하얀 원피스가 빨간빛이 되더라고. 피로 물들어. 아유. 저는 또 그건 줄 알았어요. 우리 막 물건 주워오지 말라고. 아. 그런 결의 얘기인 줄 알고 또 어디서 빨간 원피스를 주웠겠거니 어.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이 피로 물든. 그니까. 예, 아버지가 혹시 예. 이렇게 빨간 원피스를 갖고 오셨나 막 해서. 아니 나는 그 빨간 원피스를 받고 주인이 꽤나 걱정하겠구나 해서 꿈에서 빨간 원피스를 입고 막 놀아서 엄마한테 꼭 사달라고 하리라 이랬는데 그 연계가 나는 연관이 약간 억지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요. 그치. 어. 역시 마무리는 공포 유머로 했었어야 되나 봐. 아, 어. 그래. 오늘은 유머가 없어서 좀 아쉽네요. 아쉽네. 윤머를 항상 담당하셨는데. 그러니까. 공포 유머 확실히 재밌네. 네.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네. 쉿도 저희의 예상 밖의 저세상 전개로 네. 놀라면서 읽었는데 저희 사실 사파만 골라놓고 이 소설을 읽는 건 실시간으로 여러분이랑 같이 읽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라이브한 날것의 반응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저희 쉿 말고도 네. 혹시 제보하고 싶은 옛날 공포 소설이나 책이 있다면 제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하고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조만간은 쉿 말고도 공포 특급도 아마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어. 좋습니다. 다른 책들도. 지금까지 쉿 히렌치였습니다. 네, 이 일라시아 산초리 칸트리콘 이배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브라보콘 큰바이 하메이지였습니다. 썬칩이었어요. 안녕. 감사합니다. 태양처럼 산다. 이 노래 아세요? 썬칩. 썬칩 이런 거 아니야? 썬칩! 태양처럼 12시에 산다. 만나요 브라보콘. 나는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알지. 그 노래가 생각나는데 옛날 노래는 커피 한 잔을 잔을 시켜놓고 그때 이게 커피 아이스크림 맞아, 있었잖아. 그거 맛있었는데. 그 아이스크림 알아. 뭔지 알지? 그거 유행했잖아. 그거 이제 치토스 어디 100원, 150원 시절에. 맛있었는데. 여러분 안녕. 쌍쌍바. 미스테리 굿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 어려웠던 괴기한 경험, 친구에게 들은 귀신 이야기, 트라우마로 남은 정체 모를 형체 목격담, 혹은 귀신보다 무서웠던 사람 이야기도 좋습니다.